진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결국 아파서 진통제까지 사 먹었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꾀병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끙끙대며 참았던 모든 분들, 이 영상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을 겪어보니까 원장님은 돈을 벌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력을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이라는 국내 탑10 병원에서 수년 동안 임상교수랑 전문의로 계셨는데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거죠? 다른 의사분들은 그 병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던데. 일부는 동의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에 계속 있었으면 명예도 얻고 큰 자리도 얻을 수 있었겠죠. 제가 건강검진센터에 있었는데 계속 환자를 대하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쉬움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무슨 아쉬움이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병원 생활을 할 때에는 중증질환자의 조기 진단에 관심이 컸었는데 당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대부분 중증질환자였습니다. 초기에 병을 찾아 치료하면 완치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고통받는 모습을 자주 접하다 보니 건강검진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관심이 있었던 검진 분야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보람도 크고,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 검진이 아쉬운 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검진이 뭐길래 아쉬움을 느끼신 거죠? 혹시 주변에 챙겨야 할 부모님이나 노약자가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서 아무 이상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경험.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다시 아파서 진통제를 사 먹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환자의 불평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환자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환자가 느끼는 이런저런 불편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자칫 잘못하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아, 그렇군요. 그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정상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지 중증 질환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네요. 아, 이런 게 통계의 오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의 구조가 이런 거죠.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오면 건강한 것, 범위에서 조금만 빠져나가도 건강 이상. 그래서 신의 직장인 강북 삼성병원을 그만두신 건가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곳저곳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쌓아놓은 경력은 잠시 내려두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버드 대학병원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기능의학과 항노화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 줄기세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줄기세포가 뭔가요? 그건 정말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나요? 줄기세포는 자기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원시세포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줘서 혈액순환을 돕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사람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효과가 주목을 받아서 이미 난치병 치료나 치매처럼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후민대 후민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중증 확진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 환자에게 링거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전신치료를 시행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줄기세포 속 SDF1α, PDGF, TGF-β1, VEGF 등 항산화 성분이 독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아, 그래서 청담셀 의원이 줄기세포 항노화 병원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의 아주 하찮은 생각이지만 하버드 타이틀까지 달았으면 다시 대형 병원으로 가셔서 꿈을 펼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남자라면 도전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열심히 배워온 의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병원은 약간 대기업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율, 규칙, 질서가 가끔은 창의성을 막기도 해서 저는 개원을 선택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던 건 개원할 때쯤에 치료 못지않게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노화를 막고 외모를 젊게 가꾸고 질환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트렌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PD님, 저희 첫 질문이 뭐였죠? 원장님은 돈을 벌기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하하하. 조기 진단, 항노화, 줄기세포, 어떻게 보면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돈 벌기는 포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 병원은 이것만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청담셀 의원도 성형외과로 분류돼 있던데 왜 줄기세포만 하는 건가요? 다른 성형외과 보니까 줄기세포도 하고 지방이식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그러면 병원 살림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어떤 의학적인 고집 때문이신 건가요? 고집도 고집인데 조기 진단, 항노화, 줄기세포 이 세 개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이것만 해야 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노화가 예방됩니다. 이렇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줄기세포 시술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줄기세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